세상의 모든 질문을 관리합니다. 질문을 통해 대안을 제시합니다. 선거특집 질문관리본부 질문 언박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행을 맡은 사회자 문승준 렉스문입니다. 미통당도 질문 언박싱 다 합니다. 네, 세막대기님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관리본부는 시사, 경제, 교육, 문화 등 다방면의 여러 현상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후보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 소개에 대한 랜덤하게 5문 5답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림입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항상 방송 준비 때문에 대부분 식사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하림 본사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가서 항상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하림을 한번 잡아봤고요. 그리고 7시. 네, 그 특정 그 7시 방향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서울에서 판교 본사로 오다 보니까 7시가 되면 차가 엄청 막히더라. 그리고 파차. 이것도 랜덤하게 정한 것이지만 저희가 항상 마시는 차가 이상하게 또 파차입니다. 그리고 4월 15일 총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하고 위대한 날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라카. 떨어진 라카가 아니라 카카가 아니라 홍이라카이 라카. 오늘은 민주당 볼모지 대구 북구을에 출마하신 더불어민주당의 라카 홍일학 후보님 모셨습니다. 네,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홍일학입니다. 네, 라카. 라카? 네, 라카. 예, EBS에는 팽아, 그리고 예. 대구에는 라카. 정말 반갑습니다, 후보님. 아, 대구에서는 제가 홍하 했습니다. 홍화로 하셨나요? 예, 네, 우선 후보님 간단한 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 경북 봉화 출신이고요. 네네.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회 산업통상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지금 맡고 있고요. 예결산 특위위원이기도 하고, 또 더불어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하, 네네. 예. 그러면 양력에 대해서 한번 신청자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예. 조금 더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예, 우선 아까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정계에 입문을 하셨는데, 예, 예, 2000년대 초반 사실 민주당 볼모지잖아요, DK죠. 예, 예. 그런데 그때부터 정당 활동을 정말 어려운 도전을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예, 그때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던 그때였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대구 경북 와서 저도 한 번씩 돌아다녀 보면 네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이걸 좀 어떻게 좀 균형 잡히게 할 수 없을까 하다가 또 사업을 했는데 사업도 잘 되었지만은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서 한번 도전을 했는데 그때는 국회의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전혀 못했고요. 그래요? 예. 그 워낙 험지에다가 그 당시에 민주당,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10%도 안 나올 때였으니까요. 10%는 예. 정말 험지죠. 그래서 네. 그 당시에는 후보자들이 나오면 10%라도 나올 수 있으면 출마를 할 수 있을 텐데 네. 15% 나오면 출마를 다 할 수 있을 텐데 그 15% 벽이라도 넘게 해주고 싶은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그러한 정말 작은 목표가 이제 현실이 됐군요. 의원으로서. 예.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도전을 통해서 국회에 입성을 하셨어요. 무소속으로 예. 그렇고 예. 비례대표로도 그렇고요. 예. 그 중에 한번 이제 국회 예산결산위, 즉 예. 예결위 활동도 하셨는데 대구를 위한 예산 많이 확보하셨습니까? 예, 대구시 공무원들이 많이 확보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네. 사실 대구시 공무원들이 서울에 올라오면 네네. 와서 국회에 와서 예산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대구시 공무원들이 국회의원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요? 예, 보좌관도 만나기 힘들었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무슨 서류를 가져와서 국회 오면 비서관을 만나서 보좌관한테 말씀드려서 의원님한테 꼭 좀 부탁 좀 해달라고
그렇게 그 갑질을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19대 초만 해도. 그래서 이 지역이 한쪽으로 독점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제가 비례대표가 되고 난 뒤에 네네. 사실 그 대구 지역 국회의원을 자임하고 대구시 공무원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대구시 공무원들 이런 국회의원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그 뒤에 이제 예산 활동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접근해 가는 과정이 남달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구시의 예산들이 어려운 예산들이 하나하나 반영되는 과정을 시공무원들이 보면서 또 그 당시에 뭐 당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새누리당인지 계속 하도 바뀌니까요. 근데 자세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예. 그러면 후보님께서 대구의 그 일당 패권 체제 이렇게 꼭 예.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변화를 가져온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 당시에는 그 국회의원들이 대구에 그 추석 때하고 설날만 내려왔었어요. 그래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 정도일 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도 와서 당선되는 구조였는데 이제 지역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좀 변화를 제가 어떻게 보면 매기 역할을 한 거죠. 그러네요. 미꾸라지 썰매했는데.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신 의원님이시니까요. 자, 후보님께서 20대 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자랑스럽게 뭐 달성한 것들 몇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네네. 제가 이제 우리 지역의 현안 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네.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전국 이슈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저한테 불만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우선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이제 법무부가 하고 있는 소년원이라고 있습니다. 읍내동 정보학교라고. 네네. 그거 이전이 이제 옛날에는 그쪽이 도심이 아니었는데 네. 도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수건이 이제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법무부를 설득해서 옮기기로 해서 용역비 반영했고요. 네. 또 운전면허 시험장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주변에 학교가 많이 생겨서 주행 연습을 할 때는 바깥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위험하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몇 가지 제한 조건, 뭐 규칙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것을 바꾸고 그래서 이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주민들이 좋아하시고 계십니다. 지역 중심으로 해결하셨으니까요. 예, 예. 자, 그러면은 한번 좀 대구 하면 또 요즘 이슈가 된 게 또 코로나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에 계시는데 예. 주로 어떤 일 하십니까? 사실 처음에 그러니까 2월 17일 18일경입니다. 그 이전에 대구하고 31번 확진자가 나오기 전에 하고 이후하고는 대구가 완전히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렇죠. 예, 2월 그 나오고 난 뒤 그 전에는 대구는 굉장히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네, 아주 그렇죠. 청정 지역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30일 환자가 오고부터 완전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네. 이거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총리께서 내려오셔서 3주 동안 대구 계실 때 네. 저도 지역마다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갖다 건의도 드리고 상의도 하고 하면서 또 특위에 올라가서 얘기를 했는데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는 회의를 몇 번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우리 당내 활동을 좀 더 많이 했고 우리 지역에 있는 문제들에 이제 우리 지역도 경북대학교 가운데대학교 7곳병원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지정병원이고 또 안심병원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예, 그런 쪽에서 방문해서 여러 가지 원하는 것 좀 공급해드리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럼 후보님, 예.
우선 지금 SNS에 올라오는 그 질문들은 잠시 후 네, 이제 공약에 대한 설명 이후에 예, 후보님께서 답변을 드릴 거고요. 네. 예, 후보님, 그리고 제가 예, 지역 신문을 보니까 예, 당 지도부에만 잘 보이고 사실 지역 현안에는 잘 모르는데 이제 낙하산 공천을 받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가 지금 그렇습니다.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도, 그러니까 현안 해결에도 해결에 뭐, 뭘 하지 않아도, 그 그렇죠.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네네. 그냥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가 대구의 음,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깨지 않으면 대구가 발전할 수 없다. 이걸 깨워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계속 그것을 일깨우고 새롭게 경쟁 구조를 만들어주고 네네. 균형 있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는 정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없는 도시는 발전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지금 요새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래도 여러 번 이제 총선을 참여를 하셨는데 이번 선거는 이전 선거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이번에 당선되시면 3선이신데. 이번 선거는 사실 깜깜이 선거인 것 같아요. 깜깜이 선거. 코로나 때문에 네네. 코로나19가 있고 특히 대구는 이 유권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손이라도 잡아봐야 그렇죠. 이분이 나를 지지하는지 어떤지 느낄 그렇죠. 수 있는데 손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게 굉장히 문제가 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요즘 눈빛을 보고 다닙니다. 이분이 아이 나를 컨트롤 많이 하시겠네요, 그러면. 바로 쳐다봐 주시는지 아니면 외면을 하는지 그런 걸 보면서 네네.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 그 순이라는 분도 여기서 지금 예, 후보님께 예, 대구를 꼭 살려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예, 네, 후보님께서 잘 살리실 거라고 믿고요. 이제 대표 공약에 대해서 한번 질의응답 예,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자, 우선 첫 번째 공약에서 이제 북구 교통체계 전면 개편이 있는데요.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이 사실은 그 대구의 변방입니다. 아, 북구리요. 예, 예. 그러니까 금호강 북쪽이 있어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지나가는 지역, 그죠? 네네. 거쳐 지나가는 지역으로 어, 많은 사람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쳐 지나가는 지역이 아니라 와서 음, 머물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예, 지금 가산 IC부터 금호 JC까지도 8차선 도로로 확장을 하려고 하고요. 지난해에 그 우리 지역이 상격대교 쪽으로는 굉장히 교통 체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야 동령간 광역 도로를 예타를 통과해서 거기도 10억을 설계비로 반영을 해서 지금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래서 교통 체제를 전면 개편해서 네네. 많은 사람이 와서 머물 수 있도록 편리하게 그런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고 일단 공약을 음,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고속도로 확장이나 뭐 도시철도 연장 등 다양한 예. 그 교통체계 개편 공약이 있는데요. 언제쯤 완공이 될까요? 지금 어, 조야 동명간 광역철도는 2023년도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고 네네. 설계비를 반영했기 때문에 곧 이제 설계가 완성되면은 이제 시공을 이제 할 테고요. 이제 네네. 지금 제가 이제 금호 제시나 가선 IC까지 연결하는 도로는 지금 용역비를 가지고 이렇게 네. 지금 뭐 용역을 해봅니다. 이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그런 음,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시한은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 다시 이제 노력을 더 해야 되고요. 타당성 조사까지만 들어간 예, 것이군요. 예, 예. 그 아직 타당성 조사도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근데 분명 이제 대부분 주민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예, 개발 반대론자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이 도로를 이제 지금 4차선인데 8차선을 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반대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네. 예, 예.
지금 도로 내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또 있는 것이 이제 서대구역이 개발이 되면요. 그렇죠. 우리의 매천대교가 있는데 그걸 넘어가는 고가도로도 연결해서 바로 서대구역과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은 것이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북구에 계신 지역 구민들께서는 다 이런 교통체계 개편을 환영하시는군요. 예, 지금 아하. 그쪽에 이제 금호강이 있으니까요. 그 네네. 이제 넘어서 이제 도심으로 가야 되는데 교통 체증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팔거 관광 트러스트 구축 공약이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죠. 팔거 트러스트 구축은 그쪽에 이제 우리 금호강변에요. 예, 예. 에, 뭡니까 쭉 가면서 예. 이제 그 문화재들이 많습니다. 팔거산성도 있고 네네. 이제 고분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격장도 있고 이래서 그쪽을 쭉 연결하는 벨트를 연결해서 네.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광 중 하나가 이제 고대 역사문화 체험 특구란 것도 있죠. 예. 그걸 이제 그 구암동 고분군이 이제 사직 지정을 544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컨텐츠를 집어넣기 위해서 네. 고대 문화체험 특구로 지정이 됐는데요. 아직 그것을 이제 뭔가 그 컨텐츠를 집어넣는 일은 지금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지자체가 좀 더 노력해주고 또 예산이 필요한 것은 국회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예. 그것이 이제 서로 약간의 견해차가 있는지 아니면 뒤로 후순위로 약간 밀려 있는데 삼선이 되면 그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선이 되시면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고 예, 가능해지는 것들이군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도 있다고 들었는데 상점 르네상스죠. 한번 설명해 예. 주시겠습니까? 예, 상점 르네상스는 이제 제가 중기부 정책 중에 예. 시장 르네상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시장 이제 전통 시장을 르네상스 다시 말하면 좀 혁신을 해서 네. 새롭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정책인데요. 거기에는 시장이지만 편의시설도 들어가고 복합 쇼핑몰처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건데 저는 우리 지역이 그런 큰 시장은 없고 상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 상점들을 연결해서 그 지역에 한 50개 정도 상점 힘을 합친다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도 좀 편의시설을 좀 같이 넣어서 쉽게 우리 소비자들이 찾아와서 장보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상공인 이제 지원 대상에 있어서 예. 뭐 대상은 뭐 대구 북구에 계신 분들만 될까요? 아니면 대구 시민만 될까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험을 우리 지역에서 한번 해보고 물론 지금 큰 시장에는 지금 시장 레상스로 칠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좀 틀어서 상점들이 모이면 시장처럼 되게 만들어서 거기서도 편의시설을 넣어서 좀 더 소비자들이 와서 편리하게 여러 가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계속 시장에 대한 얘기도 나오니까요. 예. 자, 그러면 대구형 혁신시장 무엇입니까? 예, 대구형 혁신시장은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요. 테스크 마켓 플레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나 무슨 시도를 해보고 싶은 젊은 친구들이 테스트를 해보겠다 그러면 그런 플레이스를 만들어서 자유자재로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신상품들이나 신서비스들을
구현해보고자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혁신이라 이런 의미로서 대구형으로 만들어 보겠다. 또 다른 거는 이 뭔가를 신상품을 만들었는데 아이디어는 있는데 예, 예. 그것을 실제 만들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와서 뭡니까 그 미리에 이미 그런 기능이 있는 분들 들이 도움을 받아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기능도 같이 해서 해보고 싶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대구형 혁신시장이라. 그래서 예, 만약 우선 이름을 붙이셨으니까요. 예, 만약 운영이 된다면은 이 서울에는 밤도깨비 시장이라고 해서 운영이 예, 되는데 예. 혹시 만약 대구 혁신시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이 될까요? 만약 그게 이제 어떤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기보다가 이제 지속적으로 그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 놓고 예 이렇게 시도해보고 예예 그 만들어서 시도해보고 싶은 사람은 해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지자체하고 시장 그런 창업자들하고 이렇게 뭐 서로 좀 얘기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드는 제가 또 중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호강 둔치 체육시설 조성 공약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금호당 둔치체육시설은 그게 이제 우리 지역에는 이 금호강 둔치인데 이 사수 지역 앞에 큰 공터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풀이 많이 들었었는데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그것을 이제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아서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풀어서 친수지역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해서 지금 거기서 국토관리청에서는 그렇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지금 환경청으로 넘어가서 아, 그것이 될 수 있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풀리면 거기다가 근린 체육시설로 여러 테니스라든가 뭐 파크골프라든가 이런 그렇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골프장, 뭐 테니스장 다양한 체육 시설이 있는데 혹시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제 그 예산 확보는 이제 지자체와 같이 해서 예, 예. 계획이 있으면 이제 국비를 가져올 부분이 있으면 국비를 국비를 가져오고 지자체에서 이제 일정 부분 또 매칭을 해서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네네.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하지 못한 정주 여건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건 할 수 있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호강 둔치에 있어서 예, 개발에 있어서 지금 환경청에 넘어가 있긴 하지만 예. 만약 환경론자들이 반대한다면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예, 거기는 이제 둔치에다 체육관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냥 시설로 해놓고 네. 뭐 하는 그렇게 그냥 공간을 그냥 이렇게 디자인해서 그냥 쉽게 뭡니까 그러니까 구조물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환경을 파괴할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의 환경은 보존을 하면서도 이제 예, 시설물들 설치하는 거니까 예, 문제가 예, 없으시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공약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린이 교통 안전 강화라든지. 예, 어린이 교통 안전가라든가 여성 범죄 예방을 위해서 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라든가 예, 예.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안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 공약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선 실질적으로요. 예, 예, 하지만 우선 후보님께서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예. 이제 천명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우리 지역은 뭐 크게 여성 범죄라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다행이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범죄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좀 준비하고 또 어린이 교통 안전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고 네. 작년에 뭐 민식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그것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 통학로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해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럼 후보님, 그 예, 혹시 예, N번방
디지털 예, 성범죄도 있는데 예, 만약 다시 의원으로 삼선 의원이 되신다면 예. 이런 디지털 성범죄는 어떻게 예방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아, 있어서도 안 있을 수 될 없는 일이다. 일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애초에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여러 조치들이 할 수 네. 있는지를 찾아보고 정말 엄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엠번방 가해자들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나올 수 없게 엄벌을 해야 예, 한다. 예, 예. 아,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입장입니다. 그렇네요. 예, 자, 그럼 이제 실시간으로 올라온 질문들을 몇 가지를 한번 예, 드려볼까 하는데요. 예, 자, 우선 굉장히 많은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예, 실시간으로 모은 질문이라 예전에 올라온 트위터 질문까지 다 해서 모아봤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대충 제가 적은 거면 25개가 넘는데 예, 정말 랜덤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김부겸 후보랑 어떤 사이이십니까? 좋은 사입니다. 좋은 사이, 예, 그렇죠. 좋은 사이시겠죠. 네, 같은 예, 정당이시고 이제 예, 헌재에서 예, 살아남으신 예, 분들인데 예. 뭐랄까 간단하게 뭐 음. 호용호제를 한다든지 야자를 한다든지 그렇게 예, 친하게 지낸다든지. 예, 제가 이 김부겸 의원보다는 나이가 조금 많아서 예예예. 제보고 뭐 선배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아, 아주 그래요? 예,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지금도 이제 열심히 선거를 뛰고 계신 김부겸 아, 의원께 예. 네, 혹시 뭐 응원의 말씀 예, 한마디. 그저께 저 같이 만났는데요. 아, 예. 예, 그죠. 서로 고생을 대구에서. 많이 하고 있어도 각자 열심히 하고 또 네네. 살아서 만나야 되고 지금 또 김부겸 의원은 또 대구 경북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네네네. 자기 선거하랴 또 전체적으로 이 선거 과정을 좀 이렇게 격려하고 하랴 정신없이 바쁩니다. 저는 그렇죠. 도와주지 못하고 저는 제 선거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좀 미안할 아, 따름입니다. 예, 근데 또 어쩔 수가 없죠. 네네. 예, 지금도 이제 후보님, 홍일학 예, 후보님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질문을 올려주시면 이제 의원님께서 답변을 예, 해주시니까 계속 간단하게 SNS에 질문을 올려주십시오. 예,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올라왔는데 두 번째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예, 예, 아무래도 대구 쪽에 지지율이 낮은데 예. 대구 싫어하십니까? 어, 대구는, 난 대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율이 제일 낮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네네. 생각해 보면은, 어,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 아, 같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이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 입장에서 네네. 대구를 접근할 때 조금은 감성적으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지만 예예. 우리 대구 시민들이 원하는 대답을 할 때 좀 논리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또 감성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 대구 시민들은 민주당을 볼 때 또 정서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관계가 좀 간격이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하고 관계 지지율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때로는 정보가 네네. 왜곡되거나 또 실제적이지 아닌 경우도 있고 또 대구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또 민주당 측에서 해석을 할 때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을 좀 잘 어떻게 생각하면 중재를 해야 된다 그러나 그렇네요. 설명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네. 아직 그런 게까지는 이제 마음이 열려 있지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 예, 그러면은 참 결국엔 싫어한다, 좋아한다의 느낌이 아니라 정서적인 예. 것 때문에 거리감이 있는 거군요, 그냥. 예, 저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 정치인들이 중간에 들어서서 그것을 또 확대 생산하고 네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더 갈등으로 반목으로 연결된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싫어한다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음, 의원님, 혹시 예, 나중에 김부겸 의원님과 함께 후보님과 다시 당선이 되면은 어떻게 예. 함께 방송에 나오실 의향 있으십니까?
예, 뭐 못 나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예. 같이 나가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질문이 방금 올라온 게요. 예, 미래통합당 같은 보수 정당으로 나왔으면 쉽게 당선이 되셨을 텐데 예. 왜 민주당으로 나오셨습니까? 대구는 그 제가 대구에서 민주당을 하는 이유 중에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구는 날개가 한쪽밖에 없이 있잖아요. 새는 두 그렇죠. 날개로 살아야 되는데 네네네. 지금 대구는 지금도 이제 작은 날개 두 개가 김부겸, 홍일하기가 있고요. 네. 이제 한쪽 이쪽 날개는 굉장히 강한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데 균형을 잡히게 하기 위해서 힘들지만 민주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균형을 잡기 그래서 위해서.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 폐해는 우리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지금도 그런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에서 그것을 분명히 제대로 양 날개가 굳건하게 있는 대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럼 어려운 도전을 하시는 건데. 예,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사실 민주당 소속의 이제 대구의 국회의원분들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단 두 분 계신데 현재 예, 예. 어떻게 당선이 되신 겁니까? 저는 이제 지난 20대 때 당선될 때는 민주당에서 공천 컷오프 해가지고 네네. 그때도 정신이 좀 없었어요. 김종인 대표가 저를 그때 후보자도 없는데 네네. 사실 제가 그 당시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처럼 행동했거든요. 시간만 나면 대구 오고 예. 그렇게 해서 대구에서 민주당의 외연을 확대하겠다는 미션을 가지고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걸 이제 비례대표들만 이제 뭡니까 그 비교를 해서 그 실력 매겨서 이제 네가 본회의에 출석을 얼마 했다 뭐 법안을 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로 잘라버리는데 네네. 정신이 없는 일이죠. 그게 대구에 다른 후보가 없는데도 있었다면 내가 그렇죠. 무소속 나오지도 않았겠지만 예. 예, 지금도 미래통합당 가서 좀 정신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예나 지금이나 김종인 현재 선대위원장님께서도 정신이 없으시다. 예. 네, 그렇다면은 우선은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후보님께서는 또 사업가 출신이세요. 예. 그러면서 사업가 출신의 이제 정치인인 MB 이명박 예. 전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B는 제가 보니까 욕심이 너무 많은 아, 그래요? 분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7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 사고방식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때 그 사고방식을 21세기 들어와서 이제 그 대통령을 하면서 그대로 고집을 피우다 보니까 실패한 게 아닌가. 아, 그렇군요. 예. 아.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올라온 질문이 대구의 현재 권영진 시장 이제 최근에 예. 또 쓰러지는 일도 있었는데 예. 유아이나님이 한 질문인데 뭐 대구 시장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쓰러지는 거는 이게 쇼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말 과로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그 권영진 대구시장이 네, 이제 두 번째 시장 하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제 시정을 해왔고 또 그 이전 시장들하고는 굉장히 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면서 이렇게 시정을 해왔는데요. 네, 이번에 그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하면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당황을 했다 그럴까 아하. 그런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대구에서 이제 그 시장을 하시면서 네네, 대구를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좀 더 해주셔야 되는데 네네. 대구의 그 미래통합당 분위기를 그대로 좀 따라가시지 않았나. 이 야당에서 좀 여당 대구는 야당입니다만은 그렇죠. 민주당 시의원이 좀 강하게 좀 때로는 조금 지나치다 정도로 그렇게 몰아쳤더라도 네네. 참고 계속 좀 그 자리에 지키고 떠나지 말고 있다든가 네네네. 좀 더 정신을 좀 차려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웬 연인지 그렇게 그 쓰러지기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쇼였다 아니었다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저는 정확하게 그게 뭐 쇼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네네네. 관심보다는 우리 이 다른 당 시의원이 그렇게 공격한다든가 했을 때 좀 인내심을 가지고 대답도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대구 시민분들께서 정말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이제 항상 이제 온라인에서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PAK님이 질문하신 건데 시진핑, 예. 트럼프, 그리고 이만희 예. 총회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네 예. 명이 있는데 예. 책임이 큰 사람을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책임이 어떤 책임이 큰 사람? 이제 코로나19의 가장 큰 책임, 대구 시민들이 고통받게 되는 가장 큰 책임은 시진핑, 트럼프, 이만희, 문재인. 저는 이제 네. 이만희가 제일 책임이 아, 크죠. 그분이 제일 예. 크다. 예. 어허. 그럼 그 다음은 누굽니까? 그 다음은 뭐 대구의 그 코로나19가 창궐하게 된 이유가 예, 예. 뭐 세부는 뭐 그렇게 큰 부분은 없는 것 아, 같은데요. 오히려 근데 이제 없다. 대구 시민들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뭐라 그럴까? 중국인들이 네네. 한국에 입국하는 걸 전면 금지시키지 음, 않았던 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분들도 있겠죠. 있는데요.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이후 그러니까 31번 환자가 있기 전 네네. 그 당시에만 해도 많은 확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중국인은 몇 명 없었다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전면 금지를 하지 않았던 우리나라보다가 최초에 전면 금지를 했던 이태리나 미국은 지금도 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네, 있지 큰 어려움을 않습니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면 금지는 정치적인 어떤 문제, 공격의 문제였지 실제적인 팩트는 아니었다.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이런 그 뭡니까 그 코로나19가 창궐하게 된 건 아니라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면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결국에는 사실 실질적인 대구 시민의 고통의 근원은 예, 이만희 총회장이었다. 아, 예.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별의별 질문이 다 올라왔네요. 네, 루피 SBSO님께서는 배현진 후보와 고민정 후보 중에 누가 더 호감이신 것 같습니까? 참 어렵죠. 뭐 어려운 건 아닌데요. 그렇습니까? 예, 배현진 후보는 어느 당 소속인지 아십니까? 미래통합당 수석이죠. 미래통합당 소속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고민정 후보는요. 제가 질문, 수석이죠. 예, 그러면 뭐 답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군요. 예,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볼 수밖에 없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여러 질문이 있는데, 예. 자, 혹시 상대 후보인 김승수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순수 후보는 사실 제가 많이 준비하고 나오신 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네네. 막상 이렇게 경쟁을 해보니까 준비가 많이 덜 된 후보고요. 네네. 또 너무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 심판만 자꾸 내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만. 예, 그분은 작년 12월 5일까지인가 또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기획 단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퇴임을 하자마자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어서 아하. 굉장히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좀 마뜩찮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군요.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약간 하고 도의적인 있습니다. 측면에서. 예,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또 한 분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올려주셨는데, 정말 약간 뜬금없긴 합니다. 남양홍 씨시죠, 예, 의원님께서. 예, 예, 네. 자, 홍준표 전 이제 대표와 예, 홍준표 후보시기도 한데 예. 어떻게 학렬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런데 이제 홍준표 대표하고 이제 같은 남양홍 씨인데 네네. 남양홍 씨 중에 이제 토홍하고 당홍이 있습니다. 토홍이랑 당홍이요. 예, 네네. 두 이제 있는데 저는 토홍이고 홍준표 대표는 당홍이어서 학렬을 따지기에는 좀 거의 맞대응했네요. 뭐, 예, 예, 약간 차이가 있어서 좀 더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이 그렇게 따져보진 않았습니다. 예, 예, 디테일하게 같진 않군요. 예, 예, 예.
또 방금 올라오신 그 질문인데 예, 지금 이 순간 후보님 예. 생각나시는 분이 누굽니까? 특별히 생각 안 나는 누가 생각? 방송 중이시니까요. 우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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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선 약간 방송자. 서운해하실 분들이 좀 계실 것 같긴 예, 한데 예, 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또 다른 질문 예, 여쭤보겠습니다. 예, 18번째 질문으로 방금 올라온 건데요. 예, 만약 사모님이랑 예, 딸이 물속에 빠졌다. 예. 누구를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은 아주 옛날 뭐 그렇죠. 질문인데요. 근데 예, 예, 올라왔더라고요. 네. 예. 요즘 그 기술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둘 다 같이 건들 수 구출하시겠다. 있습니다. 예, 예. 옛날 그래요? 3차 시대 때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렇죠. 시대가 네네. 왔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혹시 의정 활동 중에서 예, 사실 의원님께서는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그러한 평가가 굉장히 많아요. 예. 네네. 저 우리 지역에 오면 제보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네네. 이렇게 이렇게 좀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은데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네. 합니다. 근데 이 홍보를 하려고 해도 사실 국회의원 전임 국회의원들이요 네네. 예산을 가져와도 뭐 1,000억씩 500억씩 가져왔다고 현수막을 막 붙여요. 근데 저는 기껏 해봐야 10억 20억짜리가 많습니다. 근데 네네. 그분들은 계속 사업에 도로를 뭐 건설한다든가 그럴 때 이제 1,000억 500억 가져왔다고 자랑을 하는데 음. 저는 신규 사업에 뭐 예를 들어서 설계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그건 타당성 조사비라든가 이런 걸 반영하다 보니까 아주 낮습니다. 근데 그것이 음. 커지면은 몇 천억짜리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 그렇죠. 현수막을 좀 붙여서 처음에 시작을 해봤더니 네네. 홍 의원은 뭐 그렇게 꼭 5억, 10억 가져온 것 같은 그렇게 자랑하느냐라는 비판도 있어서 그 그래요. 전에 이제 예산이란 거 이런 거다. 신규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을 겪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네네. 좀 이제 덜 알려진 부분도 있습니다. 예, 참 예, 아쉽네요, 예, 그것도. 예, 혹시 꾸루리님이라는 분이 한번 글을 예, 올리셨는데 아마 토지 예, 공개념에 대해서 예, 이제 개인 토지를 국가가 다 가져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봐요. 예, 예. 뭐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토지는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토지는 그 면적이라든가 이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사람이 같이 써야 되니까 네네. 공개념을 전혀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네네. 점을 잘 고려해서 우리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렇죠, 좀 그렇죠. 더 아주 극단적인 우파 입장에서는 토지 공개념이라고 얘기하면 바로 네네.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노태우 대통령 때 초과 이익 공유제인가 뭐 그런 걸 도입해서 그렇죠. 개발을 했을 때 초과되는 이익을 세금으로 거둔다는 이걸 하다가 헌법 불일치론가 안 한 적이 네, 있습니다. 맞아요. 노태우 대통령도 그런 걸 도입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 음. 우리나라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자, 그리고 또 올라온 질문이 이제 대구 살려줘님이 올리신 게 지금까지 신규 사업 굉장히 많이 예, 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예. 하셨습니까? 대략. 예, 뭐 대구시에서 원하는 그러니까 중소기업 벤처기업부라든가 산업부라든가 네네. 과기부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 R&D 자금이라든가 R&D 이런 사업까지 부분에 포함해서요.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규 자금을 뭐 저하고 상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 50여 가지는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예, 어. 예. 자, 그리고 또 올라온 질문이 이제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추경 예산 확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고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추경은 지금 그때 그 예결위에 이제 예결 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결 소위에 제가 이제 7명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서 네네. 그 11조 7천억에 대한 음. 그걸 다 심의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처음에는 좀 더 정부 안보다 증액시켜서 대구에 예산을 가져오고 싶어서 협상을 여러 가지로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이제 미래통합당은 한 푼도 증액시키지 않겠다. 아, 그래요. 현금 살포하느냐, 아하. 헬리콥터에 현금 살포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한 푼도 증액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대구를 위해서 반영된 예산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6천억 정도. 제가 교통 근데 예산에서. 그거는 대구가 그때 당하고 있던 어려운 점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여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을 아하. 해서 그 이제 협상에 들어가서 얘기하면서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까지 한 음. 1조 4,500억 정도를 새롭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김부겸 네네. 의원은 또 그걸 그래서 안 된다고 옆에서 많이 또 노력해주고 기자회견도 하고 국회의장도 만나고 음흠. 이렇게 하면서 그걸 반영시켜서 대구의 총 예산이 대구를 위한 예산이 2조 4천억 정도 되는 예산이 지금 준비해서 대구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단 예산으로 확 이제 후보님께서 확 늘리신 거군요. 예, 그 어. 당시에 이제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예, 예산을 반영하고 난 뒤에 이제 1조 정도 증액하면 그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항목들이 뭐가 이제 제대로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하고 네. 또 미처 반영이 안 됐으면 다시 증액시키고 이런 과정을 하다 보면 굉장히 바쁘지 음.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소문이 이제 1조 증액 된다는 소문은 이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데 그걸 대구에 있는 이제 다른 당 국회의원들은 이제 자기가 반영했다고 미리 보도자료도 부리고 선전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별로 성과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 여러분들이 이제 네네. 말씀을 하셔서 홍일학이도 뭐 조금 도움을 음. 했구나 이런 정도로 대구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몇몇 분들은 또 알고 계시는군요, 다행히. 정말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예, 예. 자, 그리고 비료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통합 신공항이랑 또 북구 예. 우리랑 어떻게 교통적으로 연계하실 계획도 있으신 거죠? 예, 그 북구하고 이 저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예예. 제일 뭐 이제 의성 쪽으로 가는 걸로 돼 있다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북구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쪽으로 통합공항이 이전되면 우리 북구 7곡 지역은 공항 배후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배후 지역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새로 디자인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대구에 지금 의료진 급여가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댓글이 올라오고 예, 있는데 예. 어떻게 해야 된 겁니까?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그래요.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청소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음.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지급이 안 돼서 그런가요? 그런 어. 업체들도 지금 뭐 파산 위기에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예. 근데 왜 대구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음. 저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는 그 행정은 굉장히 그간에 좀 낙후되었던 것이 아닌가. 일당 독점 체제 하에서는 좀 경쟁을 해서 네. 좀 이 새로운 걸 도입하기도 하고 음흠. 또 준비하기도 해서 혹시 위기가 오면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네.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또 대구 시민들은 또 재난 생계 지원금도 아직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난생계지원금도 못 예, 예, 받는군요. 예, 그렇다면 만약 당선이 되셨을 때 예, 권영진 대구시장께서 지금 집행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제대로. 예. 뭐 당선이 되시면은 삼선 의원으로서 대구시장인 권영진 시장 어떻게 뭐 압박을 하시거나 설득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지금은 선거 때여서 제가 뭐 그것이 잘, 뭐, 연락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평소에 네. 서로 많이 상의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 그렇군요. 국회의원으로서 또 시장으로서 같이 연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이제 하루아침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예를 선불 카드라든가 온누리 상품권을 만드는 그런 만드는 일을 좀 했어야 되는데 음, 준비 안 하고 있다 보니 그걸 준비하는 기간이 네. 지금 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너무 예상 밖의 예. 상황들이 많이 나왔으니까요. 너무 낙관을 하는 너무 행정을 낙관을 예, 해서요. 예, 예. 그러니까 아, 모든 게 잘 음, 되리라고 생각하면 준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예, 이제 대구 공항 또한 정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요. 그리고 예, 대구 공항과 관련된 지역 경제도 침체가 돼가고 있고요. 예, 이제 후보님께서는 만약 예. 당선이 되신다면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19가 조금 이제 완화되면서 네네. 우리 이제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좀 마음을 이제 좀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놓아서 이제 제대로 활동하려고 보면 많은 것이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자체가 네. 곳곳에서 이렇게 붕괴되었다든가 균열이 생겼다든가 이럴 수 있거든요. 네. 그 예를 든다면 지금 이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새롭게 사업을 하려고 보면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재를 납품하는 쪽에다가 원자재 좀 납품해 달라고 얘기하면 현금을 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실제 네네. 그렇습니다. 대구 중소기업이니까 이제 많이 이 자금력이 약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신용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서 현금을 미리 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네네. 또 납품을 하려고 기존 거래처에 연락하면 이미 기존 거래처가 다른 지역의 거래처를 새롭게 했기 때문에 당신하고 거래를 더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아, 할 그런 수도 경우도 있고요.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아, 지금도 우리 대구에 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노동 그러니까 뭐 일자리를 구해서 이렇게 다른 데로 가려고 하면 어저께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창원이나 심지어는 경북에 있는 월성에도 가려고 하면 대구 사람을 오지 말라고 한대요. 네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 정말 해결을 해야 가슴 될 부분이 아프네요. 많아서요. 네네. 이런 것은 이제 제가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어, 코로나19에 대한 피해에 대한 대구 경북 지역의 피해에 대한 구제와 지원에 대한 특별법도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공동체가 붕괴된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지원도 국가가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국가가 좀 책임을 져야 예 된다. 이제 이게 태풍하고 지진하고는 차원이 틀려서요 그렇죠. 곳곳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운 점들 영향력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그 상처의 깊이와 넓이를 지금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여기서 희수랑 연수랑 님이 하나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굉장히 약간 공격적인 질문인데 예,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예, 코로나 초기에 문재인 예, 대통령께서 정말 자신만만하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 하지만 이제 대구 예, 상황은 현재 좋아지지 않았잖아요. 예.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예, 그 당시에 네네. 조금 좀 너무 좀 낙관한 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겠죠. 생각할 때도 네네. 이제 곧 종식될 거다 이런 음, 얘기가 있었을 때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하는 뭐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좀 희망을 주고 싶어서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네. 특히 대구 지역에서 그 31번 환자가 나타나기 직전까지는 많이 잦아들고 있는 상황이었지 소강 않습니까? 상태로 가고 예, 있었죠. 소환성 네네. 가고 이제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좀 더 진단이 너무 음, 빨랐다 하는 네네. 부분은 우리가 좀 반성 아니면 또 이렇게 성찰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던 이제 31번을 비롯해서 대구에서 네네. 놀라울 정도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그 일본의 그 뭡니까 크루즈 네네네. 일본 크루즈도 있죠. 크루즈보다도 더 속도가 막 그냥 비약적으로 커졌을 때에 네네. 그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고민을 해 봐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참 그것도 예, 가슴이 예, 아프죠. 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저희가 결혼 화두 마주하기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예. 그 이전에 뭐 따로 SNS 질문이 없으시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특별한 더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결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후보님, 계속 예, 저희가 얘기한 것 중 하나가 코로나인데요. 예. 후보님께 코로나는 어떤 화두입니까?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는
늘 우리 이 몸이 약한 곳에 미리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 바이러스는 사회에서도 사회가 가장 약한 곳에 먼저 찾아온 것이 아닌가. 아, 사회가 가장 약한 예, 곳에. 예, 예. 그래서 이제 대구 같으면 대구가 어디가 그렇게 약했나 네네.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음, 안주하고 안일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음, 긴장을 좀 풀어놓았던 것이 아닌가. 약간 방심한 면이 예, 있다. 그것을 이제 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음, 경각심을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계기를 만들어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원론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후보님께 대구는 어떤 곳입니까? 예, 대구는 제가 이 생각해 보면 대구가 변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으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구가 예, 변해야지요. 예, 예. 어, 그래서 대구가 아직도 좀 너무 이제 그렇게 평가하듯이 좀 경직돼 있다. 네네. 조금 폐쇄적이다. 이런 부분을 좀, 그걸 좀 개방적으로 바꿔야 된다. 네네. 그런 면에서 대구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대구가 아킬레스건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다. 이 음, 대구가 그 좀 강한 아킬레스건이 되어서 대한민국 발전에 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음흠.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이 대구의 변화가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해야 되는데 대구가 네네. 아직 변화를 선도해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지금 대구에서 정치 활동을 계속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안타깝죠. 예. 그리고 현재 의원님께서도 이거 댓글창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놓친 질문이 있으시면은 몇 가지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대구 살려준님께서 하나 올려주셨는데, 예. 청년이 왜 대구를 떠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제 대구 분들이 얘기 들으면 일자리가 없었다 난다. 음, 대구에서는 또 뭐 대기업이 없어서 떠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다르게 진단합니다. 아, 그래요? 대구 청년들은 대구가 답답해서 떠납니다. 답답해서. 예.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제대로 피력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좀 발산할 수 있는 문화가 되고 있었으면 좋은데 대구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이게 그래요? 답답하게 이제 자기 어느 정도 되면 실링이 확실하게 있어가지고 어른들이나 이런 사회 구조가 네, 아직도 대구가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기 검열이 있는 사회입니다. 자기 대구가. 검열이요. 예. 왜냐하면 어, 홍일아기가 일을 열심히 해서 좋은데 네네. 지지하고 싶다라고는 말하지만 공개적인 지지를 못하는 곳이 대구입니다. 또 그건 사회적인 분위기가 왜냐하면 있어서요. 예 아, 누가 자기를 뭐 이렇게 피해를 줄 수 있다든가 누가 네네. 나를 왕따시킬 수 있다라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아, 깨지 않으면 대우가 발전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이 질문도 계속 우리 유권자들한테 합니다. 공개 지지해 주십시오. 그러면 옆에서 지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공개하지 않으면 서로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구 청년들이 좀 더 용기를 가지고 자기 의사를 당당하게 예, 표력했으면 예, 좋겠다. 예, 아,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을 그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끝으로 후보님. 예, 이제 이번에 당선되시면 삼선 의원이신데 예, 후보님께 삼선 의원이란 어떠한 의미입니까? 예, 삼선 의원은 우리 지역이나 대구의 아까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큰 도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제 큰 목소리를 도구가 될 수 있다. 내면서 예, 제 목소리를 내면서 대구 변화를 견인하면서 또 대구 시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것들을 중앙 정부에 또 상의하고 요구하고 하면서 네네. 서로 간에 접목시킬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서 제 정치도 대구에서의
이렇게 믿어주셨기 때문에 제 음, 목소리를 내면서 해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정말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릴 만한 게 음, 칠곡에 사는 주민분께서 드렸어요. 네, 위켄 그리고 09신데 네, 민주당과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네.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지역에는 사실 민주당과 정부에 대해서 어, 불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좋은데 네네. 그것이 이제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건 잘못됐다. 또 이렇게 이런 부분 이렇게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하고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아, 사실 소득 주도 성장 이제 많이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예예예. 그런 문제도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하고 내수가 완전히 절벽처럼 단절되어 있는 사회다. 네네. 과거에는 수출이 잘 되면 내수도 진작되는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네네. 또 투자를 하면 경기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되고 소득이 느는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 투자를 아무리 해도 경기가 내수와 관계가 없으니까 경기가 네네. 활성화 안 되고 또 고용이 되더라도 소득이 무조건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사회의 새로운 어, 게 봐야 할 경제 구조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 있어서 이제 음, 그 소득 그러니까 이를 좀 더 좀 인상시켜서 그다음 네네. 소비를 진작해 보자라는 생각에 접근했는데 그것이 이제 안착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문제점이 발생했던 게 네네.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 예, 4.15 국회의원 총선에서 정말 대단한 접전지이며 격전지 혹은 예, 사지라고 불리는 대구 예. 북구을에 출마하신 용기 있는 홍일학 후보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후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일본은 아베 총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많은 일본 시민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그리고 뒤늦은 대대적 봉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소나트? 네. 어, 코로나로 현재 우리나라도 굉장히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정치인은 투표하지 않는 착한 시민들에 의해 당선된다. 5천년 전 그리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꼭 투표하셔서 나쁜 정치인들을 착한 시민들이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총선에서 보여주십시오. 이상 질문관리본부 질문 언박싱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 더 올리시면요. 나중에 후보님께 직접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